미국의 학교에 다니던 어느 한인 학생. 이 한인 학생은 미국인 친구들은 물론 여러 인종, 여러 국가의 출신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맺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인 학생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왕따도 당하게 되는데요. 한국인은 전부 나쁜 놈들이야. 한국 사람은 전부 악마 같아. 한순간에 도변한 친구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이는 부모에게 울먹이며 하소연합니다. 엄마 아빠, 한국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막 괴롭혔던 거야? 이 말을 들은 한인 부부는 그만 어안이 번방해져 무슨 일이냐고 아이를 달래며 사태 파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이 미국의 학교 교육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일본 패망 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탈출하는 일본 소녀와 그녀의 가족 일화를 그린 소설 요코 이야기. 연문판 원제 대나무숲 저 너머. 미국 학교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코 이야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한인 학생들이 학생들로부터 왕따와 조롱을 받는 것일까요? 나남의 대나무숲 속에 있던 정든 집. 친구들과 영원히 헤어지게 된 날이었다. 세상에 이를 어째. 두 번째 엔진도 폭격을 당했어요. 비행기들은 아주 낮게 날면서 포탄을 퍼부었다. 일본 도쿄를 폭격했던 B-29인 것 같았다. 인민군 군복을 입은 군인 3명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데리고 놀기 딱 좋은데? 그리고 잠시 후 귀를 찢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설 속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책의 저자인 요코 가와시마 와키스는 동양의 안네 프랑크, 기모노를 입은 천사라 불리며 1986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에 선정, 1986년 미국 영문학교사위원회 교사가 선정한 좋은 책 수상, 1999년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 추천 도서,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 찬 실화, 전쟁의 찬상에 내던져진 어린 소녀의 놀라운 생존기, 평등과 대중의 극찬을 받으며 미국 교과 과정의 필독서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정말 책의 내용이 사실일까요? 우선 나남이라는 지역은 북한에서도 추위로 유명한 환경북도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온대기후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숲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런 지적의 작가는 사실 큰 숲은 아니었고 가늘고 긴 대나무 풀밭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어서 미군의 폭격 묘사도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태평양에서 발진한 미 폭격기의 비행거리는 한반도까지 미치지 못할 뿐더러 북한 지역의 미군의 공습 공격 역시 그 어떠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나는 미군기가 나남을 폭격했다고 쓰지 않았어요. 미군기 세대가 머리 위를 지나는 걸 봤다고 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민군과 조선인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요코의 가족을 뒤쫓고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인민군은 1948년에 창설되었습니다. 한마디로 1945년에 인민군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군 사령부는 한국에 진입하기 전까지 한반도 내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9월 9일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일본군의 한반도 내 치안 유지력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요코 일행이 나남을 떠나 부산에서 일본으로 떠나고도 남는 기간입니다. 작가는 소설 속 묘사로 한국인을 악마화해놓고 논란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나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 변명으로 넘깁니다. 일본이 한국에 행했던 악행들은 못 본 척 덮어버려 놓고 말이죠. 그래 놓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썼다면 모두가 몸서리 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요코 이야기를 교과과정의 필독서로 지정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6년 보스턴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아그네스 안 박사는 왜 한국인은 일본인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라는 말을 듣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뉴욕의 한 사립학교 중학생인 허보은 양도 이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다며 수업 거부, 등교 거부를 하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박사와 허양의 부모님 그리고 뜻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 아시아 역사 교육을 위한 부모회를 결성해 요코 이야기를 미국 교과 과정에서 퇴출하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일 간의 감정 싸움 정도로 인식해서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부모회는 미주 교육부 커리큘럼 담당자에게 서신을 보내고 23,000여 명의 서명운동 참여와 출판업자들에게 요코 이야기의 역사 왜곡과 거짓들을 알리며 퇴출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인 사회의 노력에 또 하나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에 드러납니다. 작가의 아버지가 731 부대의 고위급 간부였다는 사실이 말이죠. 작가가 쓴 두 번째 책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1948년 러시아가 풀어준 일본인 일반 포로 석방 대상에서 제외가 됐으며 당시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전번 재판 대상자 면달에서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에서 6년형을 복역한 경우는 731 부대 관련자들 뿐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보스턴 글로브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친이 731 부대와 관련이 없다는 듯이 만주 철도 회사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생체 실험 대상인 마루타를 운송하는 특별 수송 부대로 통했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한국 언론이 작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요코 이야기를 교과 과정에서 퇴출시켰으며 미국의 다른 주들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퇴출되었던 요코 이야기가 또다시 미국 학교에서 읽기 교재로 채택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요코 이야기를 무상지원하는 것은 물론 로비까지 하면서 퇴출되었던 요코 이야기가 또다시 미국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베 신조 내각 이후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 차원의 로비 활동은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한 희석과 일본의 역사 왜곡의 도구로 요코 이야기가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미 한인 사회는 여전히 요코 이야기를 퇴출하기 위해 힘을 모아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퇴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코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보도되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지식인들은 한국과 한인 사회의 반응을 두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발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결론은 일본 극우들을 옹호하는 근대적 내셔널리즘을 강고하게 하려는 모순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에서 돈을 지원하는 세력을 보면 일본 극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말합니다. 몇 년 전 일로 언제까지 감정적으로 싸울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하는 역사 왜곡과 이간질에는 아무 말 못하고 한국에만 그 탓을 돌리는 저들이 진정으로 한국을 미래로 이끄는 지식인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이간질을 막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